자, 일단 밑밥 한번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미학 전공자도 아니고 음악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심심할 때 가끔 관련 서적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음악을 조금 더 많이 좋아하는 소시빈 나부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중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근현대문학사,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미술 교과서에 본 평론에 관한 내용들, 각종 음악 평론을 읽은 짬밥이 20년 쌓여서 그걸 재구성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이게 옳다는 오해가 없길 바래요. 자, 예술에 우열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세상에는 예술평론이라는 분야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다들 취향에 우열은 없다고 하는데 예술을 왜 평론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평론의 뜻부터 뜯어볼게요. 평론은 평하고 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론에는 항상 평가가 들어갑니다. 피치포크, 이즘, 음악 취향 Y, 리드머처럼 평론지로 분류되는 곳은 리뷰에 평가가 같이 들어가죠. 지금 리뷰할 작품은 몇 점이고 지금 이 음악의 계보는 어떻고 이 흐름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변조했고 그래서 나는 이 음반이 어떤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죠. 순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 내용들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론의 평에 꽂혀서 평가하는 일 원툴이라고 생각하면 평론을 절반만 아는 거죠. 앨범을 논하는 것도 평론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논한다는 작업 안에는 앨범의 계보 추적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아카이빙을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평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죠. 이제 CK와 릴무시핏의 K플립을 평론한다고 가정해볼게요. K플립에 대한 제 점수는 4점입니다. 해당 작품은 대중음악 안에서 힙합, 그 중에서도 레이지라는 흐름 안에 있어요. 트리피레드와 플레이보이 카티가 체계를 다진 장르인데 2010년대 중반 전자음악 쪽에서 버블건 베이스에서 하이퍼팝으로 진화한 흐름이 있었죠. 맥시멀한 사운드가 특징인데 그걸 샘플링과 합쳐서 힙합 본연의 맛을 살리면 날카로운 신스루퍼가 특징인 레이지가 완성됩니다. K플립은 한국의 대중음악 중 2010년대 이후 작품들만 샘플링해서 만들었죠. 물론 추후 등장한 K플립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연대의 작품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레이지는 날카로운 신스루프가 특징인데 프로듀서인 릴무시핏은 메인루프에 하이퍼한 질감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의도는 적중해서 신스루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지라고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게다가 순수하게 한국에서 나온 곡들만 샘플링했어요. 로컬 레이지 씬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 같아 보입니다. 자, 썩 훌륭한 평론은 아니었지만 정석적인 평론의 흐름을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해서 평론의 구성 요소는 첫째, 본인이 이 앨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히고, 둘째, 이 앨범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밝히고, 셋째, 이 앨범이 기존 흐름과 달라진 게 뭐고, 넷째, 기존 흐름과 차별화되기 위해 어떤 기술 혹은 요소를 사용했고, 다섯째,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든 이 작품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지도 써주고, 여섯째, 만약 작가의 행보와 앨범이 연관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써주고, 일곱째, 그래서 작품이 훌륭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대중음악 평론이라는 건 서구에서 나온 거니까 피치포크에 걸린 걸 한 10개 정도 읽어보시면 얘가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평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갖습니다. 첫째, 큐레이션, 둘째, 아카이빙이죠. 점수가 높다는 건 해당 작품을 추천한다는 뜻이겠죠. 글로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남겨주니까 어떤 흐름에 있다는 아카이빙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론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보면 위에 언급한 두 기능이 참 재밌습니다. 큐레이션은 평가와 연관되고 아카이빙은 논하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평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이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은 주관적인 감상에 대한 거죠. 2번은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고요. 가령 트랙리스트 순서대로 들으면 스토리가 이어진다, 혹은 마지막 트랙이 첫 트랙과 연결된다, 장르적으로 어떤 장르다, 이런 작품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다루는 영역입니다. 3번은 음악사와 동시대의 사건들을 함께 따지는 거죠. 동시대에 어떤 음악적 무브먼트가 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든지, 이 장르가 주로 표방하는 장르의 역사를 따졌을 때 이 작품이 한 시도는 전에 없던 것이다 같은 거죠. 4번은 작가의 생애를 따지는 겁니다. 이건 적용이 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5번은 음악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이죠. 랩을 잘한다든지 이펙터 사용을 잘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요. 아마 대부분의 평론이 이 5가지 기준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별점 발사대와 평론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평론은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음악사 안에서 찾아주고 같은 흐름 안에서 얼마나 괜찮은 작품인지 점수를 매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레드벨벳이랑 이센스면 그건 평론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센스를 가지고 글을 썼으면 비슷한 시기에 녹색 이념을 낸 테이크원을 데려와서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테이크원은 가스펠이랑 힙합을 엮었으니까 이 경우에도 완벽히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소녀시대랑 이센스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음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가령 야마단에게 래퍼의 야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소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음악 평론가는 나무위키에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음악가마다 문서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평론가가 직무유기하는 거니까 별점 발사대라고 불러도 되겠죠. 지금까지 음악 평론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